오늘은 하루를 일주일을 마무리하는 금요일장이기도 하고 이제 3월의 마지막 거래일이기도 합니다. 3월의 마지막 거래일을 이렇게 마감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특히나 코스피 전체에 대한 좀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시장의 하락이 굉장히 아쉬운데요. 어떤 노이즈가 있나 봤더니 일단 이번 달 공매도 금지가 이제 모두 다 풀리게 되죠. 공매도 재개에 대한 노이즈 있고요. 두 번째 노이즈는 4월 2일 관세 부과 이슈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은 이 두 가지 이슈가 해결되지 못할 이슈도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약간의 부침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기대를 해볼 법하다라는 의견 나오고 있는데요. 확실히 지금의 하락이 지난해 하락과는 좀 성격이 다른 듯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의 시장의 하락 그리고 최근의 하락을 이용해 볼 수 있는 구간은 어떤 게 있을까 하고 여러 가지 투자 의견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 가운데서 눈에 띄는 한 가지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간밤 증시 상황이긴 하지만 한국 증시와 크게 연결이 되는 엔비디아의 주가를 함께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엔비디아 지금이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는 투자 의견을 간밤에 다시 남기기도 했습니다. 아주 인상적인 투자 의견이기도 했는데요. 엔비디아 주가가 최근 들어서 주가 하락세 나타내고 있지만은 여전히 많은 애널리스트들은 엔비디아에 대한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뉴욕 증시에서 총 64명의 애널리스트가 현재 투자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가운데서도 24명이 강력 매수를 권고하기도 했고요. 35명의 애널리스트는 지금 사라라는 투자 의견을 남겼습니다. 단 5명만이 지금이 중립 상태를 유지하는 게 좋겠다라는 투자 의견을 남겼고요. 지금 팔아라라는 투자 의견을 남긴 애널리스트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아주 강력한 경쟁력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가장 높은 목표 주가는요 235달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의 주가 흐름은 어땠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보시다시피 간밤 시장에서는 2% 넘게 내리면서 111달러 선에서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높게 보는 쪽은 250달러 수준입니다. 간밤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한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2025년 들어서 15% 넘게 하락한 상태다. 그리고 특히나 3월은 좀 힘들었다. 이번 달 들어서만 엔비디아 주가가 9% 넘게 내렸기 때문인데요. 엔비디아 주가가 왜 내렸나 잘 살펴봤더니 5월 15일을 현재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5월 15일은요, AI 확산 규칙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AI 확산 규칙이라고 한다면은 국가별로 확보가 가능한 AI 프로세서 수를 제한하는 정책인데요. 말 그대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반도체 기업들에게 다른 반도체를 팔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정책이다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이 남긴 수출 규제이기도 하고요. 이에 따라서 아마존, 메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규제 완화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중요한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왜 지금 매수하라라고 투자 의견을 남겼을까요? 굉장히 유명한 애널리스트입니다. 비벡 아리아가 이렇게 남겼는데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200달러로 지정한다라면서 지금보다 약 76%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일단 5월 15일에 AI 확산 규칙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이 발표가 될 텐데 엔비디아의 주가에 지금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과도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 이와 관련된 분명하고 명확한 내용들을 공개를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엔비디아 주가가 빠르게 반등할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지금까지도 그랬습니다. 올해 초에 중국 노이즈가 반영된 이후로 반도체 장비 관련주들이 반등세를 아주 강력하게 보였기 때문에 엔비디아도 비슷한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또 지정학적 우려가 어느 정도 정리되고 주가에 반영된다면은 엔비디아가 강력하게 반등할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한국의 기업들과도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아주 강력하게 반등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올 투자증권에서는 한국의 반도체 업종 자체에 대해서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만나보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매도의 변동성을 피하고 싶다면은
반도체를 보는 게 좋겠고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로 나눠봤을 때 대형주를 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함께 남기기도 했습니다. 가격 변동성이 확대에 대비해서 시장의 배탈을 맞추는 방어적인 전략 그리고 시총순으로 봤을 때 반도체와 은행 그리고 산업재 쪽도 현재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수급별로 봤을 때는 확실히 반도체 쪽으로 최근 들어서 수급이 아주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건 외국인들의 수급인데 3월 들어서 보시다시피 반도체 쪽으로 아주 강력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기관 수급인데 최근 들어서 기관 수급은요. 반도체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유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1월까지만 하더라도 매도로 우위를 현재 연결했던 기관 투자자가 3월 들어서는 최근 들어서 반도체를 매수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최근 급등분에 대해서 차익을 실현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리고 공매도 수요가 존재할 수 있겠지만은 실적과 내러티브 방어가 가능하고 쇼커버링 물량으로 인한 오버슈팅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투자 의견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엔비디아를 지금 저가 매수하라라는 투자 의견 나오고 있고요. 전체 반도체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는 게 맞겠다라는 공통적인 투자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종목으로 좁혀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답은 SK 하이닉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엔비디아에 대해서 매도 의견이 하나도 없고 대부분이 지금 스트롱 바이, 강력 매수하라라는 투자 의견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요.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기술력 덕분입니다. 그리고 그 엔비디아의 강력한 기술력과 가장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는 기업이 SK 하이닉스가 아닐까 싶은데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AI 서버향 HBM 수요 증가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 투자 포인트였는데 지난해와 올해를 비교를 해보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HBM 영업 이익만요 17조 원대로 현재 전망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해는 봤을 때 7조 8천억 원이었습니다. 2배 넘게 늘어나는 수치이고요. 그만큼 HBM 쪽에서 크게 매출이 발생한다라는 것은 아주 긍정적입니다. 두 번째도 있습니다. 고용량 D램 비중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2024년 같은 경우에는 30%대 그리고 2025년에는요 50%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냥 이것만 봤을 때도 20%포인트가 늘어나는 수치입니다. 숫자 자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은 늘어나는 게 맞습니다. 일반 메모리 수요 환경도 개선이 되고 있고요. AI 서버향 고용량 메모리 사업도 호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런 의견 나왔습니다. BNK 투자증권에서는 업계 내 실적 차별화가 지속된다라고 의견 남겼는데 앞서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내놓은 의견과 거의 비슷합니다. 차별화되는 실적을 내놓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기술력이 뛰어나다라는 것이고요. 시장의 부침에 따라서 주가 흐름은 움직일 수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본질의 이 가치를 찾아갈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입니다. 이에 따라서 BNK에서는 SK 목표 주가를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31만 원대로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사실 20만 원대에 대한 우려감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30만 원대까지 볼 수 있을지 반도체 업종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